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손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이번에 미중 무역 협상 합의 내용이 발표되면서 시장이 좀 빠르게 돌아섰어요. 그러면서 가장 강했던 건 역시 반도체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 섹터는 지금 위치로 보면 이제 추세가 시작하는 위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회원분들은 이쪽에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대응을 어떻게 한다기보다 지금 우리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이랑 소재 부품 장비 위주로 좀 많이 쳐놨어요. 그런 종목들이 이제 수익을 만들어주는 구간이 2020년도 상반기부터 우르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1월, 2월에 이렇게 100% 이상씩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이제 우르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쯤이 되면 지금부터 이제 모아야 될 쪽은 시스템 반도체 쪽이에요. 제가 이제 작년에랑 재작년에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우리나라에는 팹리스 업체 중에는, 그러니까 설계 업체, 반도체를 이제 놓고 보면 설계랑 그리고 이걸 이제 생산하고, 그러니까 팹리스, 그러니까 설계를 하는 업체와 이 설계한 걸 만들어주는 공정업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생산업체, 그리고 이거 유통업체가 있겠죠. 유통업체는 이 반도체를 가지고, 아무튼 정리를 이렇게 하면, 이건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지금 정리가 안 돼가지고 자꾸 이상한 얘기 하니까, 요 부분을 나중에 정리해갖고 내가 따로 이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시스템 반도체는 일단 파운드리하고, 팹리스 쪽이 있는데, 파운드리 쪽은 우리나라에는 삼전하고 요 DB하이텍 요 종목밖에 없어요. 거의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팹리스 업체들은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거의 대부분 보면 1000억 미만 종목들이에요.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 종목들인데, 요 팹리스 업체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해보면, 팹리스 기업은 쉽게 말하면 설계업체인데,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환하게 되는 이유는 인공지능, AI 쪽하고 자율주행 쪽에 이게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반도체들이 보면 우리가 D램하고 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소품종 대량 생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제가 이래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해서 캐파를 키워서 이제 많이 납품을 하면 이기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을 최대한 낮춰서 대량 생산을 성공하는 기업들이 이제 거의 독점해 있는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거 D램이나 랜드 같은 경우는 거의 저장 공간. 그러니까 지금 보면 4차 산업이랑 연결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PC하고 모바일 수요밖에 없었는데, 이 수요가 이제 D램하고 랜드가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모바일 핸드폰으로 인터넷이 시작이 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D램이라든가 랜드 이쪽이 이제 성장을 이제 해왔던 거죠. 이 다음 시대에 지금 되는 게 뭐냐면 데이터 센터예요. 그러니까 저장 공간이 많이 필요하면 필요할수록 계속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보는데, 요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D램하고 랜드 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 이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춘 기업들만 어떻게 보면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 팹리스 같은 경우는 규모의 경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에 먼저 올 게 AI, 인공지능보단 자율주행 쪽이라고 보면, 자율주행차에 예를 들어 400개, 1000개 반도체가 필요하면 소품종? 아니, 대품종 뭐라 그래야 돼? 소품종이 아니고 다품종, 소량 생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이게 팹리스 이제 필요한 반도체가 400개라 그러면, 요 각각 400개의 이 캐파가 아니고 이 덩치가 이게 무슨 1조짜리 시장에 무슨 이거는 3조짜리 요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D램하고 랜드는 이 하나의 시장이 무슨 예를 들어서 100조 200조 된다 치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진입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조, 2조, 3조 뭐 이 정도 예를 들어서 수익 나는 요런 부분들이 대기업은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1년에 무슨 뭐 20조, 50조를 버는데 여기에서 이거 뭐 1조 더하고 2조 더하고 해봐야 이게 돈이 아니죠. 돈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데 대기업들은 투자를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가 작기 때문에 먹을 게 작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거의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철저하게 이제 기술력으로 해서 중소기업들을 키워주는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대기업 돈이 들어가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 시점이 이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1년, 2년 전에 너무 이거 설명이 장황했나? 아무튼 1년, 2년 전에는 제가 영상에서 얘기했을 때 팹리스는 지금 보이는 게 없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요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네페스랑 지금 대장주 같은 경우 보면 테스라 정도를 볼 수 있겠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 뭐 상승 여력이 있다 그래도 많이 남아있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것 같고 이거를 이제 이제 대장주로 해서 소규모 팹리스 업체들이 지금 턴어라운드가 막 보여주는 구간들이 올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고 삼성전자가 130조를 투자하겠다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13조씩 이제 투자가 들어가는데 이 중에 콩고물이 몇 조만 떨어져도 규모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팹리스 업체들은 예를 들어 테스트 물량 같은 것만 이제 집어넣고 뭐 요런 협업 체제만 갖추더라도 우리나라 팹리스 업체들은 실적 폭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1조 갖고 100개 기업이 나눠 먹어도 예를 들어 100개 우리나라에 있는 팹리스 기업들 100개 기업이 나눠 먹어도 예를 들어서 뭐 1000억, 100억씩 되잖아요. 이 100억이면은 솔직히 큰 기업들한테 아무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 시총이 막 200억인 기업이 이거 100억을 예를 들어서 이거 받아가지고 삼성에서 투자하는 금액을 받아갖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10배 성장을 하는 거죠. 매년 100억씩의 만약에 이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입혀주고 있다. 요건 또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야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보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자세한 부분은 조금 더 제가 정리를 해서 지금 설명이 들쑥날쑥 하는 게 제가 아직 정리가 좀 부족해요. 좀 더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가 되면 회원방송에서는 따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은 이제 메모리 쪽은 우리는 이제 거의 다 많이 쳐놨으니까 메모리 쪽은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이 위주로 해서 많이 쳐놨단 말이에요. 그럼 요것들이 이제 수익 나는 걸 가지고 일부 현금 만들고 일부는 뭐 다른 섹터로 옮겨놓고 그리고 이 팹리스 업체들을 이제 채워갈 시스템 구간이 왔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먼저 이야기를 지금 해본 거예요. 오늘 수익 스토리에서 보면 이 DBI텍이라는 회사는 우리나라 거의 뭐 삼성전자 빼고는 거의 유일한 파운드리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운드리 업체는 이 하는 일은 이제 네이버에만 그냥 딱 쳐봐도 나오니까 파운드리 업체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설계업체들이 맡기면 그걸 이제 생산을 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이제 파운드리 업체라고 보면 돼요. 그래가지고 DBI텍 같은 경우는 이게 10손가락 안에 든다 그랬나? 뭐 아무튼 이게 10등 안에 들 거예요. 세계 규모에서. 그러니까 전세계 파운드리 업체 중에 점유율로 치면 한 10등 안에 들 건데 굉장히 작은 점유율이죠. 왜냐면 TSMC가 뭐 52%인가 그러고 삼성전자가 거의 뭐 18%인가 그러니까 이거 빼면은 뭐 한 70%니까 나머지 30%를 나머지 기업들이 이제 논아갖고 있는 거니까 파운드리 쪽은 그러니까 그 중에 그래도 그나마 한 시총 한 1조 정도 되는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이제 출발을 하고 있다. 요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해갖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면 자 평생투자님, 판타지아님, 진스님 같은 경우 수익인증 자료고요. 이제 코멘트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생투자님 엄청 센 놈이네요. 더 갈 것 같긴 한데 안전을 확보하려고 복리계좌로 감사합니다. DBI텍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업사이드가 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상승 여력은 한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덜어놓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스님 같은 경우는 DBI텍 100% 수익입니다. 절반 매도, 단종목 매수했습니다. 판타지아님
올해 3월 매수했는데 1년도 안 돼서 100%네요. 편하게 투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런 코멘트들을 보면 제가 뿌듯합니다. 1년도 안 돼서 100%네요. 자, 1년 정도 이상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멘탈이 갖춰진 거예요. 그릇이 갖춰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필요해요. 투자는 무조건 길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해를 한 분씩 해간다는 게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태평성대님, 베르베르님 수익인증 자료 코멘트들을 살펴보면 태평성대님은 DBI텍 절반 매도했습니다. 반도체가 아주 강하게 움직이네요. 반도체에 이어 5G, 자율주행, OLED 모듈 등 선순환이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베르베르님 코멘트를 보면 일단 원칙인 100% 넘기지 못해서 죄송하네요. 저한테 죄송할 게 뭐 있어요. 저는 이제 요즘은 이제 회원분들한테 100% 이상 구간에서 상승력이 남아있는 종목들은 매도 없이 끌고 가자라는 자꾸 코멘트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코멘트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100%까지는 이거는 이제 기준이에요. 기준. 그러니까 리스크를 제한할 수 있는 수익의 기준이 100%인 거고, 자, 복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100% 이상의 수익까지 끌고 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아무 기준이 없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가치를 이건 이제 수익률의 기준이고, 가치를 기준으로 잡아서 이게 상승률을 판단을 해서 이 상승폭이 뭐 10%, 20% 이렇게 남았다 그러면 100% 수익남 구간에서 10%, 20%, 30% 남았다 그러면 덜어놓고 가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상승률이 뭐 50% 이상, 100% 이상 남았다 그러면 요런 것들은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가치를 기반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끌고 가면서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이제 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 100% 수익이라는 것들을 100% 이상의 수익을 여러 번 경험을 해봐야 그릇이 갖춰지는 거예요. 이런 그릇이 갖춰진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준비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리딩을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니까, 아직도 심리적으로 불편한 분들은 100% 가면 잘라 가세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편안한 이제 100% 이상 구간에서도 이제 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들, 또 그냥 제자리까지 만약 돌아오는 경우들,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내가 마음이 편안하게 끌고 갈 수 있겠다 하는 분들만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 변명을 하자면 배당주를 편입하느라 이 종목을 팔고 땡땡땡과 땡땡땡을 편입하고자 직전에 팔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고 싶었던 거지. 이게 나쁜 판단이 아니죠. 이거는 이제 지금 DBI텍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와서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이제 상승력이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구간이니까,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최근에 추천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력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이런 종목들을 갈아타는 거는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10% 급등을 놓친 아쉬움도 크지만 원칙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다. 그리고 DBI텍으로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수익 내신 분들 모두 이제 축하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 간단해. 제가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악재를 사랑하자. 자, 대중이 팔 때 사라. 반도체 업황이 돌아서는 부분들은 반도체가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들 막 할 때가 언젠가를 생각을 해보면 2018년도 10월부터 2019년도에는 내내 얘기하다가 19년도 내내 안 좋은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지금 이제 12월 들어서 긍정적인 코멘트로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근데 이 구간대 샀으면 지금 이런 좋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때 이렇게 챙겨갈 포지션들이 나오는 거예요. 수익을 챙겨갈 포지션들이. 가장 먼저 보면은 하나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이, 자, 2018년도 폭락 구간에 편입을 했는데, 야, 이거 거의 다 빠졌다라고 생각해서 편입을 했는데 12월 달에 더 빠졌죠. 미증시가 폭락이 나오면서.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바닥이 18년도 12월 정도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잡히고 이제 지금 추세 전환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추세 전환 흐름을 이야기를 하는 거는 보면 어때요? 고점 연결해놓고 요 뚫어내는 구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아직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들 올라왔네요. 요걸 이제 뚫어지는 구간들이 만들어지면 이건 이제 추세가 시작되는 구간이에요. 업황이 이제 시작 초입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상승력은 많이 남아 있는데 제가 원하는 그만큼의 업사이드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지 않아서 지금 메모리 쪽은 저는 이제 비중 확대를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비중들을 이제 끌고 가는 포지션들로 보고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2021년 정도에는 슈퍼사이클이 한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는 부분들이 전망치로 입혀지게 되면 2020년도에 거의 선반영돼서 이때 주가는 거의 2020년도에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체크를 해가면서 비중을 조절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거고요. 자, 기존에 했던 기업들 중에 보면 KC텍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재 쪽에 좀 관련된 그런 기업이죠. 하나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고, 자, 소재 쪽에 조금 가까운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고, 이제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골고루 잡아놓으면 이렇게 수익이 나는 구간들은 다르지만 이게 결국은 이제 맞춰가는 구간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지금 구간에서 제가 적정 가치로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업사이드가 나오기 전에 적정 가치로 보고 있는 거는 하나머티리얼즈는 한 29,000원 정도, KC텍 같은 경우는 한 32,000원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21,000원에서 32,000원까지 올라간다 그래도 상승률이 100% 이상 나오지 않는 구간이라서, 저는 이거는 이런 자리에서는 신규 편입 자리는 안 둬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자, 18,950원에서도 이게 29,000원까지 가봐야 상승률이 100% 미만 떨어지니까 이런 종목들은 신규 편입 자리가 안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 이상 수익이 가능하겠다라고 보여지는 종목들을 이제 신규 편입을 하는 거지, 이런 종목들은 가진 자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좋은 이야기들이 나올 때는 가진 자의 영역인 거예요. 신규 편입 자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신규 편입 자리는 언제냐? 대중이 팔 때, 악재가 막 난무할 때, 안 좋을 때라는 거죠. 10월 달에 먼저 하나머티리얼즈를 먼저 샀네요.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수익 스토리라는 영상에서 제가 유튜브에서 다 소개를 드린 그 종목들이기 때문에 요 종목들을 이제 갖고 나와서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18년 10월 폭락이 났는데 뭐 12월이 더 빠졌어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보면은 어때요? 하나머티리얼즈를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을 사는 거죠. 반도체 비중을 늘리는데, 이게 한 종목을 갖고 있던 거를 세 종목으로 늘리고, 세 종목 갖고 있던 거를 5종목으로 늘리고, 요런 식으로 비중을 늘려간단 말이에요. 같은 종목의 비중이 몰리는 걸 철저하게 저는 배제를 하면서 운용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확률 때문에 그래요. 확률적인 개념 때문에 그래요.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이 가고 가장 적게 가고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평균을 취하자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요렇게 저는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언제 샀을까요? 이제 반도체가 이거 돌아서는 걸 보였어요. 자, 1월 달에서 이제 4월 달에 돌아서는 흐름이 보였는데, 3월 달에 보면 상장 폐지 이슈, 뭐 이런 것들이 돌면서 시장이 조금 눌렸던 구간이 있었는데, DB하이텍을 보니까 아직, 와, 이거 못 올라왔네. 그리고, 상승률이 이건 100% 이상 보여지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때 또 편입 사인을 낸 거죠.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자, 기존에 세게 올랐던 애들. 항상 이런 순환매 흐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순환매 흐름이 하루, 일주일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먼저 올라갔을 때 어때요? 자, 소재 관련 업종들이 세게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얘는 못 올라갔지. 이때 못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보면 어때요? 지금 다시 올라갈 때 얘네들은 약한 거예요, 더. 그리고 이제 뭐 그때 소외됐었던, 자, 이제 올해 1월, 4월 달에 소외됐었던 요런 종목들이 세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이 흐름들을 보면 반도체 섹터 내에서 지금 올해 내내 순환매 흐름이 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런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순환매를 그럼 뭘로 잡아낼 수 있을까? 이거를 무슨 뭐 수급을 따라다니고 어떻게 하고 뭐 이건 다 개소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치를 기반으로 잡아내면 이런 것들이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3월 달에 보면 어때요? 요 종목들은 이제 여기에서 100% 수익 난 분들이 이제 매도 사인이 나오면서 요 종목은 신규 편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지션이 완전 다른 거죠. 이건 이제 분할 매도 사인이 들어갔던 자리고, 요거는 신규 편입 자리가 됐다고. 요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월달부터 이제 막 빠지고 뭐하고 할 때, 5월달부터 이제 4월달부터 이제 5월달 뭐 여기까지 8월달까지 이제 밀렸는데, 이때도 보면 어때요? 자, 오른 게 없으니까 이제 빠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갈 때는 얘가 세게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 이런 순환매 흐름들은 항상 가치를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반도체는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2021년도에 이제 슈퍼 호황이 기대된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입했던 자리를 보면 다 이런 악재가 난무하는 구간, 요런 구간에 편입을 했었다. 그리고 지금도 이때만 편입을 한 게 아니고 5월달, 8월달에도 비중을 확대를 해놨죠. 얘네들은 아직 수익 사이즈가 안 나온 거예요. 요때도 이제 체크를 해서 비중을 확대를 더 해놨기 때문에 요때 담은 종목들도 이제 차근차근 수익 포지션, 이제 수익을 챙겨갈 포지션들이 나와갈 거라는 거죠. 그 시점이 2020년도 이제 1월부터 2월까지 우르르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익 투스토리 영상에서도 많이 이제 설명을 드리겠죠. 그럼 이때쯤 되면 자, 반도체 비중을 잠깐 줄여놓는 포지션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조금 노이즈가 나오고 다시 이제 뭐 조정 흐름이 조금 진행이 되면 그때 또다시 이제 비중을 늘려가는 그런 포지션들을 놓고 보면서 한 2021년이나 조금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2020년도쯤에 비중을 축소할 수 있는 포지션이 어디서 나올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면서 섹터 비중을 맞춰서 끌고 간다는 거죠. 자, 반도체 섹터의 이제 신규 편입은 팹립스 업체를 위주로 이제는 시스템 반도체 위주로 찾아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이제 제가 밸류 체크라든가 이런 걸 다 해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반도체 섹터는 바닥 확인은 추세 시작 흐름이고요. 메모리 쪽은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철저히 밸류 체크를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영역이다. 왜 바닥 구간 때는 그냥 막 담으면 되는데 바닥에 근박해 있다. 근접해 있다라는 판단이 들 때는 비중을 막 늘려도 되는데 지금부터는 밸류 체크를 해가면서 진입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스템 반도체 쪽은 아직 바닥권에 있어요.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거나 아니면 이제 좀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기업들이 이제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팹리스 업체들의 성장 본격화 흐름이 지금 보여져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신규 편입 포지션들을 취해 가려고 저도 지금 종목군들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중 확대를 위해서 추적 중이니까 요 부분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회원 방송에서 따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린 거는 스스로 공부를 해보라고 이렇게 코멘트들을 드린 거고요. 2020년도에 1, 2월쯤에 수익 좀 챙겨가면서 비중 관리를 고민을 해보자. 지금은 이제 시작하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원래 수익 스토리 영상은 짧게 끊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런저런 반도체 쪽에서 할 얘기가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